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가 최근에 굉장히 변화들이 많죠. 최상의 R10 같은 제품도 출시됐고 R 시리즈가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들은 대표적인 리얼 사운드를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스피커라기보다는 이 사운드에 대한 소신이 있는, 실제 음에 대한 기준이 좀 까다로운 분들이 애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내의 시리즈입니다. 의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디오 벡터는 덴마크산 제품이죠. 오디오 벡터가 정식 수입되기 전인 90년대부터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건 오디오 벡터는 확실히 적자 생존을 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라는 나라 자체가 이 하이엔드 오디오, 특히 저 스피커계에서 보면 이미 전 세계 하이엔드의 각축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다인 오디오, 그리폰, 라이도 패밀리, 베레센, 뱅앤올uf슨, 달리.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 브랜드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한 이 브랜드들을 가만히 보면 스피커 자체의 원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로 진동판, 소재를 개발하고 드라이브 유닛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뭔가 다른 브랜드에도 사운드의 원천이 되어온 그런 브랜드들이 득식을 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덴마크에서 계속 세일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오디오 벡터라는 브랜드가 궁금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됩니다. 이 브랜드가 왜 50년 가까이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잘 보입니다. 오디오 벡터의 실질적인 몸체이자 시작이 되었던 이 R 시리즈에는 총 6모델이 있죠. 원래 R1, 3, 6, 8, 10, 11. 근데 일단 11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R10은 저쪽 다른 시청실에 있는데 워낙에 커서 여기로 옮기기가 좀 힘들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R1도 잠시 본사에 출장을 가 있어서 가능하면 최소한 5개라도 이렇게 쭉 모여 있으면 좀 더 푸짐해 보일 텐데 위아래 모델 하나씩을 제외한 R3, R6, R8 이 세 제품이 참석을 해서 R 시리즈 그리고 오디오 벡터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환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R 시리즈에서 뭔가가 나올 때마다 그게 오디오 벡터의 역사가 된 오디오 벡터를 설명하는 키워드, 오디오 벡터란 스피커는 과연 뭐냐, 이걸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오디오 벡터는 모듈형 스피커라는 그런 독특한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플랫폼, 인클로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바디에도 그 드라이버와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고 그 수많은 옵션들이 차등 적용돼서 크게는 3가지로 제품을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부터 보면 시그너처, 아방가르드, 그리고 최상위 아르떼. 그러니까 아르떼는 오디오 벡터의 그 수많은 약 20여 가지가 되는 옵션이 전부 적용된 그 포맷에서의 최상위 옵션을 모두 적용한 그런 제품인 거고, 거기서 옵션을 조금씩 생략하면 가격이 낮아지면서 하위 라인업이 되는, 겉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특히 아방가르드와 아르떼는 디자인으로 봐서는 서로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사운드를 들어보면 대번의 차이가 나는 그런 두 등급이고, 시그너처는 AMT가 아닌 일반 도움형 트위터를 채택한 그런 제품입니다. 시그너처만 해도 그 등급의 일반 제품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 역시 그 제품의 디폴트로 규정한 오디오 벡터에서 그 AMT가 적용된 소리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가격과 옵션을 두고서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3구간을 나눠놨다는 거, 그 각 3구간은 똑같은 플랫폼에 옵션을 매우 다르게 편성했다는 거, 이게 오디오 벡터를 옵션형, 모듈형 스피커라고 부르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년대 말에 시작한 이 회사가 약 10년쯤 지나면 아예 하이엔드를 지향해서 이렇게 생긴 스피커에서의 끝을 재생한다, 이렇게 생긴 디자인, 이 등급에서는 최고의 소리를 낸다, 이걸 지향해서 제작한 그런 컨셉을 담았기 때문에 제품에 적용된 소재나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스트너 오브젝트,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거기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는 그런 소재와 기술을 투입해서 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이 드라이버 유닛, 진동판, 그리고 내부와 인클로저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드라이버 유닛들은 자체 제작하거나 모든 걸 다 인하우스 제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주를 해서 자신들의 스피커에만 적용되는 그런 규격으로 그렇게 제작해온 오디오 벡터에 딱 그 제품에만 사용되는 그런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클로저 모양, 이거의 그 음향적인 컨셉에 대해서 꽤 일찍부터 고민을 많이 한 회사답게 첫 제품인 그 트라페즈, 이게 최근에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로 리이슈 제품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다리꼴로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든 그런 스피커이기도 했고, 90년대 들어오면 뮤트형 스피커의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그렇게 캐비넷을 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실제 각 대역별 어쿠스틱이 왜곡이 생기지 않고 가장 리얼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고요. 캐비넷 자체도 이태리산 월넛 목재를 사용해서 그걸로 바디를 만든 그런 스피커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R 시리즈 사용된 이 RAMT, 아방가르드 AMT와 구분되는 RAMT, 이것도 특주 생산품이고요. 미드레인지와 베이스에 쓰는 그 유닛은 전부 6.5인치로 통일했는데 이게 얼핏 보면 똑같은 게 막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와 구성은 똑같지만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로 배역이 분리되는 그런 유닛을 수직으로 배열을 하고 있고 그 드라이버들이 전부 카본 섬유로 특주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렇게 만든 유닛들로 구성한 이 사운드 자체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RAMT가 들어갔다 그러면 고역이 50kHz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탁 트인 소리, 상당히 오픈된 소리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간 정보까지 포함한 실제 사운드에 매우 유사한 입체감과 함께 실제 공간의 크기까지 느껴지게 하는 그런 데 매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미드레인지까지는 정면으로 이렇게 구사를 하지만 실제 낮은 베이스는 스피커 내부에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8인치 구경에 아이소 바릭을 부착을 해서 스피커의 뒤쪽으로 그리고 바닥으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베이스가 물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리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베이스 느낌을 줍니다. 정확하기도 하지만 양감 자체가 꽤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성능 유닛과 인클로저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보면 네트워크에도 뭐 극저온 처리한 OFC부터 커패시터, 인덕터 그거 제일 잘 만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그런 고급 소재들을 쓰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특성들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게 한 20여 가지 되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덤 그라운드 같이 직접 케이블을 꽂아서 스피커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외부로 배출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옵션, 극저온 처리 옵션, 에너지를 스피커 내부에 남기거나 압축시키지 않는 그런 옵션, 그리고 이제 스테이징이 잘 나타나게 만든 스테이징이 제대로 떠오르기 위한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품 따라서 3인치, 4인치 구경에 미드레인지를 앰비언스 미드레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스피커 뒷면에다 부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델 6나 8이 그렇고요. 그리고 전면 패널에는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있죠. 6061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알루미늄 패널을 두껍게 된 그래서 전체 스피커의 진동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러고도 또 그 패널에 유닛이 부착하는 그 지점은 또 3개로 가장 진동을 적게 주는 구조와 접점으로 그렇게 부착시키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르떼 옵션들이 적용이 된 이 R 시리즈의 소리 중에서 오늘은 R6 아르떼 제품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But Arizona sky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babe, I wanna catch on fire. It's buried in my soul, like California gold.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So when I'm all choked up but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hurts.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Lovers in the night, poets trying to write. We don't know how to rhyme, but damn, we try. But all I really know, you're where I wanna go. The part of me that's you will never die. So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hurts.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는 음악을 많이 들어본 분보다는 실제 연주장을 많이 다녀본 분들 있죠. 그런 실제 연주 소리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적인 특성도 상당히 좋지만 실제 음색을 재현하는 그런 품질이 상당히 높다는 꽤 높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 회사 제품이 누구나 다 쓰는 그런 제품까지 확장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 디자인이 좀 점잖아요. 아예 좀 널찍하게,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든가 어디에 좀 멋을 부렸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잘 팔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그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슬림한 폭과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은 상당히 점잖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오적인 멋보다는 사운드 자체가 중요한 분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것도 좀 제품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제일 키가 큰 R8 같은 제품은 미국에 상륙했을 때 미국 제일 오래된 그 스테레오파일 같은 그런 매거진에서 누구였죠? 짐 오스틴이었나? 에디터스 초이스,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의 제품이라고 그런 제품으로 선정을 하면서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특히 이 마감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스피커 그릴을 덮기가 좀 망설여진다는 뭐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엇갈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R 시리즈만 해도 각 제품별로, 그리고 앰프하고의 조합, 최적의 시스템, 이런 컨셉으로 샘튜브에서도 꽤 여러 번 다뤘던 제품들이라서 샘튜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 소리가 익숙하실 텐데 사용자들도 꽤 있고요. 이 아르떼 버전 R6를 통해서 들리는 오디오 벡터 사운드를 한번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중역대 이상에서 굉장히 넓은 대역을 구사하는, 그게 어느 음악을 들어도 제일 먼저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역이 그렇게 좁지 않은 이 정도 톨보이 사이즈의 스피커를 듣다가 R6 아르떼 같은 제품으로 같은 곡을 들어보면 눈과 이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청명하고 비겐 뒤에 뭐가 싹 가라앉은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게 이런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이 2번 사막장, 저희 종종 그런 청명하고 맑고 왜곡이 없는 그런 재생 인가를 들을 때 자주 듣는 곡인데, 저희가 종종 이제 악기의 음색이나 아주 맑고 높은 대역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거칠어지는 그런 왜곡이나 노이즈가 없이 깔끔하게 잘 재생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때 종종 듣는 곡인데, 가장 이상적으로 들려야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53kHz까지 가는 그 RAMP의 높은 대역, 이거는 주로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20kHz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무성음을 통한 이런 공간의 묘사, 이런 거로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탁 트임, 뒤쪽이 뭔가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악기와 악기 사이에 빈 공간이 보이고, 악기 뒤로는 공간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전체 연주장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이런 게 잘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잘 눈에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제일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오디오 벡터에 빠져들면 이런 곡들을 많이 찾아 듣습니다. 특히 관악기가 사람의 귀를 피곤하지 않게 하면서 끝까지 쫙 뻗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그게 높고 넓은 공간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듣는 재미가 큰 그런 스피커죠. 그리고 그 한편으로 베이스나 이런 동작이 그루브하면서도 기민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쿠르릉 하면서 바닥을 깔려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지만 음악 신호가 꽤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곡에서의 저음은 똑같이 빠르게 동작합니다. 끌리거나 뭔가 뒤하고 좀 엉켜가지고 산뜻한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재생이 아니고 꽤 발랄하고 묵직한 소리가 짧은 비트를 타고 아주 순발력 있게 동작하는 이런 느낌도 있죠. 그게 처음 들은 허브 엘포트의 판단고, 이게 참 자주 듣는 곡은 아닌데 이 녹음이 벌써 언제 녹음이죠? 이 녹음도 아마 이 스피커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서 한 녹음일 텐데 이런 곡도 굉장히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어딜 명쾌하고 사실적으로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이런 허브 엘포트의 트럼펫 소리 같은 베이스 비트를 빠르게 동작하는 이런 그루브도 아주 좋은 느낌으로 그렇게 들려줘서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목소리, 원래 오디오 벡터가 잘하는 건 특히 고음 가수들 그리고 이런 천장이 높은 이런 성당에서 녹음하는 합창곡이나 아주 입자감이 고운 솔로이든 합창이든 그런 걸 재생하는 게 원래 오디오 벡터가 좀 더 잘하는 영역이긴 한데 그게 아닌 일반 팝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 곡들도 어색하지 않게 재생하는 걸 보면 이 스피커는 어떤 개성이 있다기보다 대역을 재생하는 능력이 특출난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디 가가가 노래하는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이런 곡도 호소력 짙게, 이 곡은 위가 탁 트인 이런 걸 대표하는 곡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래쪽으로 쫙 깔리면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재생이 오히려 어울리는 그런 곡인데 대역이 넓은 오디오 벡터가 이런 곡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미드레인지부터 베이스까지 촘촘하게 이어진 전 대역을 잘 재생할 수 있게 수많은 옵션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내는 최종, 가장 직관적인 열쇠는 뭐냐면 차량 귀에 들리는 최종적인 그 진동판의 떨림, 각 드라이버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 특히 이 6.5인치 미드레인지부터 베이스까지 똑같은 구경으로 만들어진 이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드라이버들이 구성에 따라서는 2웨이, 그러니까 R1은 2웨이고 R3는 이 3웨이 같으면 2.5웨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R6는 자그마치 4.5웨이나 아래쪽에 베이스가 하나 더 있고 또 이 안쪽에 아래쪽을 향한 베이스가 하나 더 있고 8인치 아이소바리까지 더 있기 때문에 아마 크로스오버 구성은 R6 아르떼가 가장 복잡한,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R8과 그 R10, 새로 나온 R10은 전부 4웨이입니다. 유닛이 많지만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딱 4개 대역이 선명하게 크로스오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대역들이 전부 다 20Hz 부분에 시작해요. 세상의 R10은 아마 19Hz부터인가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다 21Hz, 뭐 23Hz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 없는 그 R1 있죠. 막내 스탠드 거치형은 38Hz. 높은 대역은 전부 다 53kHz까지 재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각 사용 공간이나 사용자가 조금씩 제품에 따라서 그렇게 다변화되는 그런 6모델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 벡터를 대표하는 R 시리즈 각 제품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디오 벡터는 어떤 소리를 내는 스피커다, R6를 대표 모델로 해서 다시 음악을 들어보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디오 벡터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디오 벡터를 지나가다 보시고 아직 이런 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청을 못 해보신 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직접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디오 벡터 R 시리즈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래요. 나는 실제 공간의 소리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공간에서 막 이렇게 너무 큰 스피커들, 막 좌우로도 크고 그리고 앞뒤로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이런 스피커들보다는 스피커 사이즈는 좀 점잖더라도 대역은 굉장히 넓게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체 대역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스피커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오디오 벡터가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 그런 제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디오 벡터 R 시리즈 이 아르떼 버전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 벡터 R 시리즈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